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 시장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이드카에 이어서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관련해서 SK 이터닉스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SK 이터닉스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SK 이터닉스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해상풍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이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SK 이터닉스가 상장한 날에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었는데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가 확충이 목표라고 하죠. 사실 지금 현재 해상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한답니다. 이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 설립이 잇따르면서 이 북미, 유럽 등에선 이 비교적 발전 단가가 싸고 이 친환경적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SK 이터닉스 이 풍력의 붐을 바탕으로 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AI 산업과도 엮여 있는 부분인데요. 왜 엮여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AI 전력난에 지금 휩싸인 상황인데 AI 전력난 대안에 SOFC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SK 이터닉스는 이 SOFC라는 것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SOFC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SOFC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고 있는데 이 연료 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장치이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수소와 이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는 건데 원리 같은 경우 수소를 먼저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된 수소가 이 전해질에서 산화가 되면서 이 수소 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양극에서 이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 이 위에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OFC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 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강조했는데 어떤 잠재력이 있기에 강조를 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거의 전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요.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미국 경제 상황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었던 이 PMI 지수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전보다 좀 늘어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침체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미국발 고용 시장 침체가 이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를 좀 강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AI 산업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인텔의 경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26% 이상 좀 폭락을 했고, 이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워렌 버핏조차 AI로 많이 상승했었던 애플 주식을 올 한 해 동안 절반가량 매도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 주 장도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 8%,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 그리고 아부고 2%, 그리고 퀄컴 2.8%, 암드 뭐 0.03%, 마이크로소프트 2%, 뭐 등등등 AI 산업을 이끌었던 이 빅7이라고 하죠.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나와주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고, 우리 한국장도 이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한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사이드카뿐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한 바가 있죠. 코스피 마이너스 8% 이상, 코스닥도 마이너스 8% 이상. 사실 코로나 이후 거의 4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이터닉스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마이너스 11.5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전부 다 이탈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거의 241선 이평선, 481선 이평선 전부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도 좀 이탈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는 흐름 받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SK 이터닉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아마 지지라인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크적인 관리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딱 이 부분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